제이홉이 나왔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, BTS 제이홉입니다. 아우, 긴장되네요. 아니 지금 야 제이홉을 만난 순간 와 5년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가. 맞습니다. 예. 진짜 오랜만이에요. 아니 5년이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있어요? 시간이 진짜 너무 저도 빠르게 흐르는 것 같고 오. 그 사이에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. 여기 오니까 또 감회도 새롭고 그때 그 시절도 기억이 나고. 네. 5년 만에. 5년 전에는 이제 멤버들 다 같이 왔었잖아요. 맞아요. 그때가 진짜 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. 야, 2번 출연하면 이제 절친되는 거거든요. 그래요? 그럼 저는 이제 배철 선배니까 이제 절친인 건데. 아, 저하고 절친은 안 돼요. 그래요? 이 프로그램하고 절친. 프로그램과 절친. 알겠습니다. 저하고 절친 되기에는 사실 우리가 나이 차이가 좀 나잖아요. 그렇죠. 물론이죠. 저 부모님 잘 계시죠? 너무 이게 한 번 더 나간다고 하시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셔가지고. 왜냐하면 제이홉의 네. 부모님이 송골매 맞아요. 엄청 좋아하셔가지고. 제 팬이어가지고. 네. 이야, 얘막 LP 한 장 냈어요. 녹음했어요. 오, 감사합니다. 그거 와, 감사합니다. Be happy. 거기 제이홉이라고 써 있지만 네. 예, 아버님 갖다 드려요. 네. 너무 좋아하시겠는데요, 진짜? 근데 제이홉이 원래 이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간다면요. 이게 참 저도 이게 일을 하면서 확실히 저만의 스타일이 좀 생긴 것 같아요. 네. 좀 약간 철저하게 계획형으로 좀 일을 추구를 하는 편이고, 뭐 일정들을 조금 생각을 해놓고 그거를 하나하나 뭔가 좀 깨부셔 나가는 그런 듯한 느낌으로 미션을 클리어한다는 느낌으로 좀 일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. 아니 그럼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연은 이거 언제부터 계획돼 있었던? 배철스 음악 캠프 이거는 저 팀으로 나올 때 나온 후부터 바로 내가 여기는 혼자 나와야겠다. 네. 그래 사실 그때 다 같이 나와가지고 네네네. 얘기를 몇 마디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. 네, 맞아요. 또 7명이 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. 그러니까 오늘은 뭐 혼자 나오셨으니까 네,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 네. 한번 충분히 한번 나눠보죠. 영광입니다. 네. 월드 투어가 잘 끝났어요. 네, 성황리에 또 팬분들 덕분에 잘 끝마쳤습니다. 네. 저는 기사로만 봐가지고요. 감사합니다. 아니 마지막 공연 그 고향에서 공연할 때 네, 맞습니다. 그 BTS 멤버들이 거기 다 왔다며 막 무대 위에도 올라오고 같이 맞아요. 콜라보도 하고 그랬다면요. 또 이제 6월 13일 BTS 데뷔 날이라서 그날 딱 공연을 한 건데 그때 또 의미 있게 멤버들이 선뜻 또 무대를 또 함께 하고 싶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나야 너무 고맙지 해서 또 같이 무대도 꾸리고 그리고 다른 멤버들은 또 저녁해서 이렇게 또 공연을 또 보러 와주고 너무 고마웠죠. 제가 5년 전에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. 네네. 이 BTS라는 팀이 그냥 음악을 위해서 모인 건 맞지만 네네. 뭔가 그 멤버들 간의 끈끈한 우정 같은 게 동지애 같은 게 참 굳건하구나. 이 팀 오래 가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뭔가 좀 서로가 뭘 해야 되는지가 공통적으로 뭔가 통하다 보니까 그게 좀 오래오래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. BTS 멤버들이 전원 다 이제 모이는 거예요? 네, 이제 아마 다 이제 저녁하고 이제 슬슬 팀 활동에 대한 그런 준비를 좀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이 전 세계에서 지금 아미들이 무지하게 기다리겠는데. 네, 저도 이번에 월드 투어 하면서 느꼈는데 굉장히 좀 기다리시는 팬분들이 정말 많아요. 그럼 언제쯤 이제 완전체로 한번 하는 겁니까? 그렇게 제가 뭔가 이게 또 섣불리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빠르게 작업을 해서 네네. 좀 빠른 시일 내로 좋은 음악으로 좀 찾아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어요. 역시 선배님, 확실한 통찰력이시네. 팀으로 할 때하고 혼자 할 때는 좀 다르죠. 네, 너무 혼자 하면서 어떤 느낌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? 일단 사실 사람들의 시선이 7명이었다가 한 곳에 몰린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네. 모든 시선이 오롯이 나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? 네네네.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좀 책임감과 없지 않은 부담감이 좀 있는데 네네.
그래도 뭐 너무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준비한 만큼 보여주면 된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기 때문에 예. 네, 그렇게 좀 재밌게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뭐 저 새로운 음악을 발표를 하고 네네. 또 이렇게 콘서트도 쫙 성황리에 끝내고 예. 맞아요, 진짜. 얼굴 아주 편해 보여요. 아 그런가요? 네,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와서 웃음이 안 사라지네요. 아 그러니까 이 음악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? 딱 들었을 때 제이홉이 다음 챕터에서 보여줘야 될 성숙함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너무 프로듀서도 즐겁게 작업을 해줘가지고 네네. 저 또한 이게 미국에서 사실 작업한 곡이거든요. 미국에서 작업했어요?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서 서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바로 녹음을 했거든요. 예. 그래서 이 곡은 진짜 내 곡이다. 이 곡은 내 곡이고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탁 들었어요. 그 생각이 딱 들었군요. 그래서 철저하게 좀 계획을 했고 앞서 보여드린 뭐 두 개의 싱글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좀 더 강렬함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다에 좀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게 녹음을 하고 결과물도 마음에 들었고 네네네 맞아요. 또 안무 이런 것도 네 안무도 뭐 너무 잘 나왔고 네.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 킬링 걸에 대한 이 프로젝트 그리고 이 곡은 사실 정말 제 나름대로도 그냥 완성도가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Killing It Girl. 킬링 걸이라는 말이 약간 그 되게 미국에서도 많이 좀 쓰인다고 하더라고요. 너 멋진데 뭐 약간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되게 좀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. Killing It Girl의 춤이 진짜 멋지고 댄서들하고 합도 좋으시던데 그동안 얼마나 연습하신 건가요? 이게 저도 이거 신곡을 사실 이 투어 과정 중에 준비를 했다 보니까 투어를 하면서 또 진짜 너무 바쁘게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연습할 시간은 정말 별로 없었고요. 거의 합치면은 한 일주일 연습했나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롤라팔루자 가신다면요, 곧? 네, 이제 7월에 하는 그 베를린에서 하는 롤라팔루자를 가게. 이거 왜 베를린으로 가요? 원래 사실 일정이 조금 조율을 하다 보니까 시카고 일정이 좀 안 됐어가지고. 우리는 시카고에 가서 지금 방송하는데. 맞아요. 근데 사실 원래는 롤라팔루자가 시카고가 또. 그래, 시카고에서 만났어야 되는데 우리. 그러니까. 롤라팔루자는 어쨌든 제이홉이 우리보다 선배 아니에요? 아이고. 아닙니다. 그 롤라팔루자 시카고 그때 2000 몇 년죠? 22년도에 제가 혼자서 나가게 됐는데 그때 또 솔로 앨범을 내고 애초에 솔로 앨범을 작업할 때부터 나는 이 앨범으로 페스티벌을 가야겠다. 그러니까 개인 콘서트가 아닌 진짜 음악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 음악을 보여드리고 좀 그냥 냉정하게 어떻게 보면 평가도 받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. 나도 도전이란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롤라팔루자와 되게 또 함께 하게 됐어요. 그때 뭐 제이홉이 무대를 씹어 먹었다 이런 또 표현이 있더라고요. 또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고 롤라팔루자는 아무래도 그 혼자서는 첫 공연이었다 보니까 좀 오랜 기간 걸쳐가지고 자다 일어나면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. 뭐 주의할 건 없죠. 우리가 시카고 가서. 선배님 너무 또 음악 좋아하시고 하시니까 그대로 또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. 시간 날 때 BTS나 자기 음악 빼놓고는 어떤 음악들 들어요? 저는 사실 요즘은 그냥 플레이리스트가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. 그렇죠. 음악 플랫폼에 플레이리스트가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지네들이 알아서 막 들려주죠. 그래서 뭐 그냥 뭐 투데이 타비츠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그거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곡이 시장에서 또 유행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 파악도 그래도 나름 음악 하고 있고 아티스트인데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강제로라도 들어야 돼요. 사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맞아요. 세계 음악의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. 빌보드도 꾸준히 확인하고 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은 그냥 탑피치 많이 듣고 옛날에는 진짜 막 힙합 많이 들었고 이러는데 요즘은 조금 뉴 히트 음악들을 좀 많이 듣지 않을까. 가요도 좀 듣습니까? 가요도 좋아하죠. 가요도 너무 좋아하는데
근데 확실히 현저히 좀 듣는 그 비중이 좀 적지 아무래도 않나. 그렇게 되죠. 네, 맞아요. 솜버 들을까 솜버? 네네네. 요즘 듣는 음악에 솜버? 사실 제가 아까 또 투데이 탑피치 듣는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탑피치 듣다 보니까 되게 꽂히더라고요. 근데 요즘 차트에 올라와 있어. 그래서 되게 좋아가지고 가사도 뭔가 좀 그냥 되게 좀 러하고 되게 재밌다. 탑라인도 너무 좋고. 그 밑에 갖고 온 네. 스티비 원더의 예,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는 이거 아버지가 듣는 노래 아니에요? 근데 제가 은근히 되게 옛날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. 아 그래요? 네네네. 옛날 음악을 좋아해서 최근에 이렇게 좀 스티비 원더 플레이리스트를 듣다가 예술이죠. 듣는데 이 노래가 너무 꽂혀가지고 나는 나중에 뭔가의 그 뭔가 마무리하는 그런 씬이 있을 때 이 노래를 뭔가 딱 삽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막 생각도 막 들었고. 괜찮죠. 예, 쫙 예. 나가다가 또 중간에 네. 랩 딱 하고. 근데 가사도 너무 좋고. 좋죠. 네. 너무 좋아하는 곡이죠. 어렸을 때부터 춤을 잘 췄어요? 어렸을 때 뭔가 제가 좀 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보통 학교 수련회나 뭐 이런 데 나가면 그래도 나가면 막 장기자랑 하니까. 근데 그때 했는데 이게 거부감이 저는 없는 거죠. 나는 여기에 있어서 춤을 추고 사람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왜 이렇게 즐겁지? 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바로 부모님께 엄마 나 이거 좀 진지하게 해봐야 될 것 같아. 전문적으로 좀 해봐야 너무 재밌다. 나 이거 할 때마다 막 설렌다. 그래서 야.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시작을 하고 춤을 추면서 이제 음악도 접하고 그게 이제 저만의 좀 꿈이 형성이 되고 나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음악으로 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좀 이 가수가 되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오디션도 보고. 네. 그 부모님이 처음 들었을 때는 그렇게 흔쾌히 또 야 그래 한번 해봐라 밀어줄게 이렇게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. 그렇죠. 또 배철수 선배님을 또 좋아하시는 저희 아버지가 또 문학 선생님이셔가지고 또 반대도 좀 심하셨고. 그래요? 네, 근데 사실 지금은 누구보다 더 지금 콘서트를 서울 첫 콘부터 시작해가지고 5일의 공연을 다 풀 공연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? 오시는 만큼 진짜 아들 사랑이 어마무시하시고요. 그러니까 몸 관리나 이 식단을 관리하는 뭐 이런 비법이 궁금하다고. 근데 뭐 사실 막 엄청난 비법이라기보다는 저는 일단 요즘은 좀 끼니 자체를 조금 줄였고요. 네, 예, 조금씩 먹어요? 네네네네. 그래서 뭐 한 끼 반 정도 예. 소식을 조금 하고. 식단. 그리고 좀 과한 운동이 아닌 제가 또 과하게 운동하면 다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코어 운동을 하루도 빼짐없이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. 군대 이야기를 좀만 해주세요. 근데 군대 이야기요? 원래 군대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군대가 축구도 좀 했어요? 제가 군대에서 제가 원래 진짜 구기 종목은 아예 이 관심이 없고 팬분들도 아실 거예요. 저랑 공은 정말 연관이 없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데 이제 군대 가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사실 축구잖아요. 축구 무조건 해야죠. 이 축구를 처음에 딱 그 훈련소 주차 끝나고 이제 자대 배치 받고 조교 임무 수행 전에 다 같이 이제 축구를 했는데 그때 이거 무리해가지고 발목을 다쳐서. 아이고. 근데 그때 이후로 축구 끊었어요. 축구를 또 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또 간부님들이 너 하면 다치니까 너 그냥 여기 빠져. 있어라. 약간 오히려 또 잘 된 것 같기도 하고. 군에서 어떤 젊은 친구들은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. 내 황금기인데 이게 군대 가서 이거 허송세월하는 거 아닌가. 근데 사실 군대 가서 얻는 것도 있죠.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이홉을 떠나서 사실 정호석으로서 다른 또 사회에 들어가가지고 또 임무와 또 복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. 사실 그런 부분에서 그냥 저를 온전히 사실 그 사회에 맡기려고 노력을 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다르게 제가 원래 다른 사회에서 있었던 제이홉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. 내가 하고 있었던 일이 사실 되게 소중한 거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었구나. 그래서 다시 한번 저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던 게 또 군대의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중요한 시간이었네요. 네네네. 사실 1년 반이라는 쉼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일을 너무 오래 그랬겠죠. 했다기보다. 그게 개인적으로 뭔가
쉬는 시간이 될 수도 있네요. 네, 또 쉬면서 또 이제 그 제이홉을 또 잊지 않기 위해서 나름 노력도 하고, 예, 예. 근데 여러 가지 좀 느낀 부분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. 예. 아티스트 제이홉의 그 최종 목표 지점은 뭘까요? 어떤 걸까요? 저는 고우리. 그냥 결국 제이홉만의 음악을 하는 그런 아티스트고, 그러니까 제이홉은 제이홉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색깔이 있다.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아티스트가 전 되고 싶은 것 같아요. 예. 뭔가 좀 되게 흐지부지하다기보다는 네. 제이홉 하면은 딱 이 색깔이지라는 그런 걸 하고 싶은데,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은 너무 다양하고 이런데 그걸 이제 구축하려면은 이쪽으로만 좀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, 그래서 항상 음악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. 고민. 예. 그래서 좀 색깔 있는 아티스트가 돼서 좀 나를 좋아하시는 팬 뭐 이렇게 음악을 듣는 사람들과 함께 그냥 오래오래 행복하게 공연하고, 예, 그런 게 좀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. 계속 고민한다는 건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. 네, 너무 감사해요. 저는 늘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. 예, 한 번도 고민 안 한 적이 없는. 예, 그런. 좋은 거예요, 고민하는 게. 감사합니다. 예. 콘서트 실황 앨범 같은 거 낼 생각은 없나요?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. 실황 앨범, 사실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들도 보통 이제 콘서트 하고 나면은 실황 앨범 막 내고 그렇죠. 그렇게 하잖아요. 근데 뭐 고민은 해볼 수도 있는데, 네, 사실 여러 가지 조율할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. 아직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. 너무 명확하게 짚어주시네요. 하고 싶은 얘기 있었는데 오늘 내가 안 물어봐가지고 못한 얘기 있으면 하세요. 아무 얘기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사실 하세요. 배철 선배님이랑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고, 그래서 5년 전에 팀으로 나왔는데 또 이렇게 혼자 나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이미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요. 고마워요. 네, 너무 감사드릴 뿐입니다. 35주년 축하한다고 다시 한번 해줘요. 35주년 백캠 35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. Congrats. 늘 건강하고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음악도 중요하지만 일단 제이홉 이름처럼 행복해요. 감사합니다. 행복해야 돼요. 홉 하겠습니다. 홉. 그리고 제이홉이 행복해야 제이홉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도 행복한 거고 팬들도 행복한 거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In fact,